다음 3. 인권 기반 접근의 실행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권 기반 접근의 실행 원칙은 5가지로 학습할 건데요. 참여, 그리고 책무성, 그리고 무차별, 차력화, 인권 기준과 연계라는 순으로 진행될 겁니다. 인권 기반 접근을 적용할 때 유엔 인권 최고대표부 사무소가 2005년 발간한 빈곤 감소 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패널 원칙이라고 실행 원칙을 패널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패널은 PANEL 이라고 해서 각각 앞에 대문자를 따온 겁니다. 이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패널보다 세분화시켜서 투명성, 인간 존엄, 법 지배를 추가해서 7가지로 패널에서 팬더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패널에 대해서만 패널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접근의 실행 원칙 패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5가지 원칙, 인권 기반 접근의 실행 원칙을 5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P는 참여, A는 책무성, N은 무차별성, E는 차력화, 그리고 L은 인권 기관과의 연계라는 입장에서 패널, 앞에 것만 패널입니다. 그래서 인권 기반 책무성의 5가지 원칙은 참여, 책무성, 비차별, 차력화, 인권 기준과의 연계가 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것이고요. 패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P, 참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여는 사전의 의미에서 어떤 일에 끼어든다도록 관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임이나 회의에서 참석하여 출석하는 의미를 갖는 참석과 참여와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참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여는 그 일의 진행 과정에서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참여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확인하는 데서 참여 사다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이는 내용이죠. 참여 효과, 참여 단계를 1은 조작, 2는 치유, 3은 정보 제공, 4는 협의, 5는 회유, 6은 공동협력, 7은 권한 위임, 8은 시민 통제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참여 사다리는 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나누고 정보 제공과 소통 방법, 결정 수준에 따라서 정도를 나눈 것인데요. 1, 2단계는 가장 낮은 수단으로서 낮은 수준의 참여 단계로 이용자의 일방적인 교육이나 치료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교육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은 사회복지사나 치료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1, 2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 주도에 과도하게 작동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단계는 참여라고 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비참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참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시작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3단계부터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지만 의견을 표명하거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3단계, 4단계는 의견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단계, 5단계는 이용자의 의견과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쌍방향 소통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이 더 큰 사항으로 설득, 해요가 진행되는 단계로 사회복지기관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게 5단계 내용입니다. 명목적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명목상 참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6단계는 이용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이용자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역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단계이며 상방향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7단계는 위임받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높은 수준의 결정권을 갖지만 최종 결정권은 사회복지사나 기관에게 있습니다. 비로소 8단계에 이르러서야 이용자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참여는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의 과정에 참여해서 선택 및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는 능동적인 시민권의 근간으로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참여는 인권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2단계는 아까 미참여라 그랬고요. 3단계에서 5단계는 맹목적 참여라고 했습니다. 6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이제 시민 권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참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려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참여가 가능하려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한 거죠. 단 반드시 역량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데, 예컨대 참여가 가능해지려면 각 개인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누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역량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참여할 수 있는 힘, 파워는 그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역량을 의미합니다. 참여는 자력화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장치이지만 위원회의 구성이 시설장 또는 이용자 대표로 위촉되고 직원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여의 차원에서는 직원 대표도 직원의 선출로 해야 되고, 이용자 대표도 이용자들이 대표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참여는 필수적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첫 번째 참여 패널의 제로원칙 픽 참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A. 책무성이란 책임과 의무를 복합한 말로서 설명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리 주체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의무 이행자에게 주장하면 됩니다. 의무 이행자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자는 권리 주체자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며 모든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자는 법으로서 책무성을 부여받지만 법 이전에 법적 이행 의무자가 스스로가 도덕적인 의무 이행자라는 인식이 있을 때보다 자율적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 이행자가 권리 주체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며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델링하는 감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인권 관점에서 진전을 판단하기 위한 인권 역량 평가를 모든 계획, 제안, 정책, 예산 및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책무성에 대해서 지금 학습한 건데요.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가 있다는 거죠. 의무 이행자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해줘야 되는 거고, 권리 주체자는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의무 이행자에게 인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 가운데서 보편성과 비양도성, 양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도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권은 그러한 입장에서 상호 의존적이다. 의무자와 권리 주체자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인데, 권리 주체자는 의무 이행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한 의무 이행자는 권리를 주장하면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 주체자는 참여, 운영위원회든 하여튼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의무 이행자는 책임을 지고 권리 주체자에게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책무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은 N입니다. N은 비차별.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생각이나 특징이 다르다는 이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법에서도 모든 사람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개인의 특징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비차별은 인권의 핵심적 가치이며 일반적 원칙입니다. 인권 기반 조건은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평등하게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인권의 침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차별적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인권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비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력화입니다. 자력화, 권한 강화, 임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파워먼트는 역량 강화, 능력 고취, 세력화, 힘, 권한의 부여 등으로 해석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말로 규정된 용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력화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권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상태로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 타인의 생각, 행동,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집단, 가족, 지역, 사회 등 사회 전체 내에서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법적이고 공적인 권위, 능력이나 권리, 자원,
기회의 일정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 등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의하면 인파워먼트는 개인 또는 집단의 역량을 정진시킴으로써 그들과 관련이 있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이 자신들의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권리 주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야 하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거나 다양한 기회에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파워먼트는 참여의 조건이자 결과입니다. 권리의 주체자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려면 인파워먼트가 형성되려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권리를 배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파워먼트는 의무 이행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즉 의무 이행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된다. 권한 강화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만 인파워먼트가 아니라 의무 이행자나 권리 주체자 모두가 인파워먼트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널 마지막 L 인권 기준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 인권 기준 연계란 국내와 국제적인 성인, 실행 중 인권 기준과 인권 기반 접근 목표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인권 기반 접근은 국제인권위원회의 중요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인권 체계에 대해서 인식이 바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 기준은 인권 규범과 제도를 포함하여 국내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적 기준은 헌법의 기본적 조항과 인권 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판례와 결정례를 말합니다. 국제적 기준은 앞으로 설명한 국가가 기준한 국제인권법과 국제간섭법 및 관련 제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지자체는 국제인권 기준과 국내인권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위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권 경영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인권 경영을 시행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규정인 것입니다. 제14장에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발간했으며 인권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국내외 인권 기준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해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 인권 규정이고요. 지자체는 인권 조례나 자치 법규가 있는 거고요. 국가는 법률이나 헌법,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인권 규준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인권 기반 접근의 실행 원칙은 패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패널은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참여, 책무성, 그리고 비차별, 자력화, 그리고 인권 기준의 연계라고 하는 게 인권 기반 실천의 실행 원칙이 패널 5가지가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이고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수준으로 참여 사다리로 재순옥이 재구성해서 제시하고 있는 175페이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원래 참여의 효과를 8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단계는 이런 조작, 2단계는 치유, 3단계는 정보 제공, 4단계는 협의, 5단계는 해유, 6단계는 공동 협력, 7단계는 권한 위임, 8단계는 시민 통제라는 내용인데 1단계와 2단계는 말은 참여한다라고 하지만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이라서 이용자 교육이나 치료를 제공받을 뿐이지 어떤 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3단계부터 5단계 내용, 정보 제공과 협의, 해유는 맹목적으로 참여할 뿐이지 실질적인 참여라 볼 수 없고요. 6단계 공동협력과 권한위임은 참여를 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독립적 실질적인 참여는 8단계인 시민통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참여가 참여 사다리로 해서 시민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8단계까지 되면 참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책무성은 책임과 의무를 복합적인 내용으로서 책무라고 하는 것은 의무 이행자가 책무를 해야 되고 의무도 그게 책무성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책임은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권리 주체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권리 주체자가 권리 이행자에게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행자에게 권리 보장을 요구하게 되면 의무 이행자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의미라서 권리 주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의무 이행자에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무 이행자는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자는 권리 주체자의 권리가 있는 동시에 그대로 존중하고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될 내용들 또한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차별성입니다.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서 배제된 내용으로서 비차별은 인권의 핵심 가치이며 일반 원칙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차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인권 침해에 관련해서 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비차별이라서 비차별을 우선시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패널의 2 차력화, 인파워먼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파워먼트는 역량 강화, 능력 고취, 세력화, 힘, 권한 부여 등으로 해석되고 정확하게 우리말은 없으나 이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의무 주체자, 그러니까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 모두에게 인파워먼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L, 인권 기준의 연계라는 입장에서 개인이 인권 사회복지시설도 인권 규정을 만들고 있고 지자체도 인권 조례와 자치법규가 있고 국가도 헌법이나 법률의 기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인권 규약이나 기준이 있다라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다음